저희를 통해서 원하는 삶을 찾길 바랍니다. 직업의 모든 것. 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네.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면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뭐 메신저, 뭐 페이스북 이런 게 없을 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다음 카페는 있었고요. 네. 한메일도 있었고 네. 야후도 있었고 인터파크가 이제 시작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인터넷으로 사람을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럼 처음에 딱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안 유명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홍보를 했던 거예요? 예, 우리도 카이스트 안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학생들이 대부분 참여했죠. 또 사이트가 초대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로 이렇게 초대를 받아서 들어오는 서비스여서 네. 친구들 타고 이렇게 한 명씩 들어왔어요. 그런데 속도가 막 이렇게 느는 것 같지는 않고 네. 한 명 한 명 늘었어요. 어느 순간 계속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이게 폭발적이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한 거예요? 한 3년쯤 지났을 때 네. 여러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싸이월드의 메인 서비스 미니홈피는 네. 창업할 때 없었어요. 창업할 때는 클럽이었어요. 싸이클럽. 세이클럽 아니에요? 세이클럽. 세이클럽은 채팅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클럽이라고 지금도 싸이월드 안에 있는데 모임 만드는 거. 네. 내가 클럽장이 되고 뭐 게시물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그걸 저희들은 그룹 커뮤니티라고 하거든요. 여러 사람이 한 공간에 모여서 뭔가 이야기 나누는 거. 그런데 그걸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 경쟁자가 누구였냐면 프리첼, 다음 카페, 다모임, 버디버디, 세이클럽, 인티즌, 인츠 그런 서비스였어요. 그래서 싸이월드가 한 12등 했어요. 저희들이 마케팅을 잘 못해서 점점 밀려났죠. 그래서 프리첼이 회원이 한 800만 있을 때 싸이월드는 그때는 한 100만이 채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싸이월드 알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였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고 투자도 끊겼고 처음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큰 성과를 안 내니까 이제 투자자도 관심을 점점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주는 외주 프로젝트를 했어요. 그리고 외주를 하고 있었는데 특히 교회 홈페이지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싸이월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몇 번 했죠. 그렇게 계속하기 힘들어서 친구들끼리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더 해보고 그만하자 해서 했던 프로젝트가 미니홈피예요. 그 미니홈피 시작은 그 전에 했던 프로젝트하고 좀 다르게 했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지금 우송대학교에 디자인과 교수님이 계신데 우리 싸이월드 사이트에 우리 오셔서 싸이월드 친구들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인기가 별로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 이유를 자기가 알 것 같다. 그분 말에 의하면 고객을 모른다. 그래서 이제 고객을 안다 그랬죠.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들이 다 고객이죠. 왜냐하면 우리 사이트에 회원가입해서 서비스를 쓰면 사이 좋아진다는 게 우리 컨셉이거든요. 네. 친구들끼리 사이 좋아진다. 그런 것 같지 않다. 고객을 알려면 관찰해야 된다. 그분이 이제 관찰하는 법을 알려주고 우리 마지막 했던 미니홈피 프로젝트는 그 관찰에서 시작한 거죠. 홍대, 대학로, 신촌, 강남역 이런 데 기획팀원들이 이렇게 나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이좋게 지내는지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됐죠. 개인 공간. 내 거를 이렇게 관리하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그다음에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는 친구가 내 집에 방문하는 것처럼 작은 관심을 반복적으로 보이는 게 사이 좋은 거다. 그래서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제 기획팀이 만들었고 그게 미니홈피고 그 미니홈피 보시면 거기 사람들이 관심 있는 숫자가 있잖아요. 투데이 방문자 숫자. 그게 싸이월드 서비스의 전부예요. 그 숫자에 따라서 자기한테 관심 있는 사람 숫자가 딱 나오는 거죠. 그 미니홈피의 숫자의 고객들이 의미를 가지면서 이제 싸이월드 회원이 급증했죠. 나중에는 회원이 그 누적 회원 수가 3천만 명? 저희가 제일 회원 수가 많을 때가 2004년 12월에 최정점이었는데 네. 실사용자가 한 2,400만 됐고 네. 그때까지 회원 가입한 누적 숫자가 3천만 명 정도 됐어요. 엄청난. 그럼 지금의 카톡이라 보면 되겠네요. 근데 궁금한 게 카톡은 뭐 택시도 해, 대리도 해, 은행도 해, 여러 가지 엄청 문어발로 이렇게 확장을 많이 하잖아요. 예. 싸이월드는 왜 그때 그렇지 못했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 사람들 사이를 사이좋게 만드라는 미션이 있잖아요. 거기에만 집중했어요. 그냥 사이만 계속 좋게 만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이가 좋아지려면 이제 그 농담삼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미국 대통령이 부시였고 네. 북한에는 김정일이가 있었는데 네. 둘이 일촌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사이 코리아가 아니고 사이 월드잖아요. 네. 둘이 일촌이 되면 서로 자기 가족들 사진도 올리고 서로 보고 댓글도 달 수 이 정도 되면 서로 알게 되니까 안 싸울 거다. 이 정보가 단절되니까 싸운다고 생각한 거죠.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려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죠. 싸이 글로벌이라 그래서 네.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 대만, 미국 이렇게 사이트 글로벌 진출을 했죠.
근데 그 프로젝트가 실패했어요. 그 실패 원인은 뭔가요? 뭐 실패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페이스북은 미국에 있는 사이트나 한국에서 사용하는 사이트가 똑같은 사이트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 싸이월드는 해외에 나가서 서비스 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그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돼요. 법으로.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번호를 등록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싸이월드 서비스려고 그 정도까지는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일본 사이트를 새로 하고 미국 사이트를 새로 하고 이렇게 분산시킨 게 지금 생각하면 뭐 제일 큰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글로벌에 대한 노하우가 부족했고 네. 그럼 그 창업자분의 입장에서 페이스북의 성장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는 이런 서비스가 계속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좋죠. 회원수가 많을 때 3천만 명까지 됐잖아요. 그때 그럼 매출액은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2004년 12월까지 한국에 있었거든요. 네. 하루 도토리 판매액이 1억 2천 정도 됐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매출액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싸이월드가? 연매출? 연매출은 1,000억 이상이었죠. 연매출 1,000억 이상이요. 도토리 매출만 해서 한 500억 넘었을 거니까 와, 도토리로면 500억. 정확히는 몰라요. 제가. 네. 예. 아, 그럼 싸이월드가 도토리 판매 말고도 다른 것도 또 이렇게 수익화하는. 그 싸이월드의 기업 가치가 네. 그러니까 1조 정도 찍은 적이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 그 재화 이름이 도토리인 건 어떻게 그 나오게 된 거예요? 밤도 있고 땅콩도 있고 많은데. 프로젝트를 하고 할 때 기획자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네. 사이 좋은 친구 사이가 되려면 뭔가 선물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이제 그 기획하고 조사하고 관찰하고 보니까 사람들은 사이 좋은 사이끼리는 선물을 하더라. 근데 선물을 그냥 돈 안 쓰고 가짜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이모티콘 같은 걸 보냈는데 그냥 공짜로 주면 받은 내가 이거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굉장히 낮은 금액에 선물을 하는 가게를 만들었어요. 네. 선물 가게라는 게 생겼어요. 그런 걸 만들고 나서 이걸 돈을 이게 써야 되는데 화폐가 이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획자들끼리 모여서 회의하고 의견이 막 달라서 투표를 했죠. 근데 저랑 우리 기획팀장이랑 둘이가 도토리.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소백산 밑인데 우리 집 뒷산이 도토리 밭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도토리 갖고 딱지치기도 하고 도토리로 화폐처럼 썼어요. 네. 저는 그게 익숙해. 그 화폐가 되려면 조건이 몇 가지 있는데 흔해야 돼요. 사람한테 친숙해야 되고 한계가 100원보다 싸야 돼요. 팀원들이 다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이제 나중에 우기니까. 대표님께서 우기시니까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토리를 하기로 했죠. 그 도토리 말고 다른 건 또 어떤 게 나왔나요? 1등이 했던 게 키엘인가 그래요. 키엘 하여튼 그게 그때는 온라인 게임이 꽤 유명했는데 네. 온라인 게임에 쓰는 금전, 뭐 골드 막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게 사이 좋은 거하고는 안 어울린다. 아, 모든 초점은 다 사이가 좋은데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의 모든 포커싱은 사람들이 사이좋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도토리뿐만 아니라 다람쥐도 있었어요. 로그인을 세 번째 할 때는 토르가 나타나서 가위바위보를 해요. 주먹으로 이기면 도토리 10개를 주고 네. 가위로 이기면 도토리 5개를 주고 그래서 도토리를 주는 서비스도 있었죠. 그래서 연결되는 것도 일촌이라고 한 거예요? 일촌? 예, 한국 사람들은 1촌, 2촌, 3촌, 4촌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거 익숙하고 그래서 사이가 가까운 걸 의미하는 1촌, 2촌 이렇게 했죠. 일촌평이라고 해야 되나? 평 막 한 줄로 막 넣고 막 했잖아요. 일촌평. 예.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맞아. 그것도 재밌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이 회원가입해서 이제 한 달쯤 됐을 때인가 그분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다 일촌을 다 받아준 거예요. 그 일촌평에 막 욕을 하는 놈도 생기고 그 일촌평이 달린 거예요. 당에서 막 연락 와서 악플 쓴 애들 다 연락처 공유하라고 우리한테 연락 와서 제가 네. 못한다 그랬죠. 개인정보니까요. 한 달 지나서는 연락 와서 미안하다 내가 서비스를 잘 이해 못했다. 알고 봤더니 다시 일촌평 가봤더니 악플 쓴 사람 사라졌어요. 이게 파도를 타면 그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 없이 악플 다는 애들이 이제 다 그 삭제하고 나가면서 이렇게 정화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 정보가 공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알게 됐죠. 대표님께서 보신 그 많은 미니홈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억에 남는 미니홈피 있나요? 기억에 남는 가입자라든지 미니홈피? 회사로 실제 도토리를 보내서 도토리를 바꿔달라는 사람. 강원도에 사시던 분 그분 기억나고 몇 개인지 이렇게 카운트한 다음에 네. 썩은 거 버리고 네. 도토리를 240개 보내주면서 네. 약속을 받았어요. 다음부터 절대 이게 도토리 채취해서 보내지 않기로. 그 숫자만큼 도토리를 줬던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사람은 이제 싸이월드라는 PC방을 해도 되냐 뭐 이런 사람. 그런 거 대꾸 안 했죠.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걸 쓰더라고. 아, 그냥 하고 있어요? 예. 또 기억나는 건 제가 저를 감옥에 보내려고 한 사람. 다툼이 생겨요. 그 네. 안에서. 개인정보 유출됐다고 막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래서 제가 경찰서에 같이 가서 만나서 우리가 그런 적 없다고 소명하고
그래서 경찰서에 몇 번 날 불렀던 사람들 기억나고 또 하나는 연예인인데 네. 한 달에 300만 원 주면 자기가 미니홈피 운영해서 네. 사람들을 모아주겠다. 홍보용으로 안 한다.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사람이 준 힌트로 알게 됐죠. 그래 연예인이 미니홈피 쓰면 싸이월드가 더 훨씬 잘 될 수 있겠다. 그래서 SM 엔터테인먼트하고 계약을 했죠. 아이돌 플랫폼이 있었어요. 그쪽에도 그 사이트를 우리가 만들어줬죠. 공짜로 만들어주고 대신 H.O.T 멤버들이 미니홈피 만드는 걸로 사용하는 걸로 쓰게 하는 순간 회원들이 급증했죠. 뭐 그런 마케팅을 했던 기억은 나요. 그래서 미니홈피에 H.O.T 강타가 들어오니까 300만 원 주면 들어올게 그런 애들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강타라고 한다면 강타 잘 모르시는 분들 지금 많으실 텐데 지금으로 치면 뭐 방탄소년단 예. BTS 정국 그 정도 수준. 그러니까 엄청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 H.O.T 하면은 채연이 쓴 글 아세요?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예,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했죠. 그게 자발적으로 그냥 다들 하시는 거예요? 그 예, 저희들이 돈을 주지는 않았어요. 한 번도. 네. 그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 주지도 않았어요. 네. 싸이월드 밈 아세요? 연예인들이 썼던 글이나 뭐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음악이 나에게 유일한 마약이다. 막 이런 거 막 글 쓰고 했던 그런 거 아세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2004년 12월부터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네. 일본에 나가 있었거든요.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 2007년에 쓰셨다고 했죠. 네. 저는 중학생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싸이월드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중학생이 싸이월드 왜 하냐고. 우리 타겟 고객이 대학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령대가 중학생까지 내려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욕했겠다 싸이월드를. 방명록에 글 써가지고 서로 친해지고 비밀로도 또 쓸 수 있어요. 여자친구한테 뭐 사랑해 뭐 이렇게 뭐 쓰고 막 예전에 한참 그런 감성이 있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는 막 이렇게 싸이월드 그 흑역사 이런 거 모르세요? 안에 막 사람들이 막 올려놓은 글. 알죠. 어떤 거 저도 아세요? 그 안에 있는 거. 허세 떨던 사람들 대부분 그 흑역사죠. 한창 혈기가 왕성한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자기 감성 그대로 쓴 거. 사진 그 옛날 패션으로 사진 올려놓은 거. 네. 싸이월드 폐쇄됐다가 최근에 복귀할 때 네. 사람들이 이제 복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진 빨리 찾아서 지워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 자기 흑역사 다 나오니까. 예, 지금의 자기는 아니겠죠.